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전세도 있고 연금도 조금 받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안 되겠지. 그냥 조용히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지. 만약 그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복지 소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해당되는지를 2026년 정부 기준 그대로 숫자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매달 생활비를 7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받고 놓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모든 금액과 기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입니다. 연도가 바뀌면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생각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됩니다. 연금을 받아도 됩니다. 심지어 자녀가 있어도 상황에 따라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재산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복잡한 계산 공식을 통해서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 공식 안에는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공제 항목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식을 전부 꺼내서 여러분 눈앞에 펼쳐 드릴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7천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고 나면 그 7천만 원이 사실상 0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수급제도. 이것만 알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 인정의 기준이고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가족의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부분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탈락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핵심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버는 돈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면 수급자가 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급여별 선정 기준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월 약 82만 4천 원입니다. 의료급여는 약 109만 9천 원입니다. 주거급여는 약 130만 4천 원입니다. 교육급여는 약 152만 8천 원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급여들이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기준보다는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는 못 받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만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체 급여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번. 재산공제제도 해설. 많은 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산은 전체 금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본재산공제입니다. 재산에서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을 먼저 통째로 빼줍니다.
2026년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입니다.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천만원, 광역시 및 세종시는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시면서 전세 보증금 7천만원이 있다고 하면 광역시 기준 공제액인 7,700만원이 먼저 빠집니다. 7천만원에서 7,700만원을 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는 0으로 처리합니다. 즉 재산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서울에서 전세 9천만원에 사신다면 어떨까요? 9천만원에서 9,900만원을 빼면 역시 마이너스 0원 처리됩니다. 서울에서 전세 9천만원짜리에 사셔도 재산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채 공제입니다. 빚이 있으면 그 빚도 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법원에서 확인된 채무,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등 실제로 갚아야 할 부채는 공제 대상입니다. 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득 환산입니다. 기본재산공제와 부채공제를 마친 자녀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곱해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일반 재산의 환산율은 월 약 0.347%입니다. 금융재산은 월 약 0.52%입니다. 재산 1천만 원이 남아있어도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3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재산 3천만 원도 월 10만 원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재산 공제입니다. 금융재산도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가구당 500만 원은 기본 공제됩니다. 주거용 전세보증금은 앞서 말씀드린 주거재산 기본공제를 별도로 적용받습니다. 이 모든 공제 단계를 거치고 나면 실제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재산 환산 소득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그게 바로 재산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3번. 소득 인정액 계산법. 재산 환산 소득을 구했으면 이번에는 실제 소득과 합산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여기서 실제 소득도 전액이 그대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기본으로 공제합니다. 즉 일을 해서 버는 돈의 70%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은 공적 이전 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초연금은 2026년 기준 1인 최대 약 34만 2천 원에서 35만 원 사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28만 원과 기초연금 35만 원을 받으면 합산 소득은 63만 원입니다. 재산이 경기도 기준 4천만 원이라면 기본재산공제 8천만 원을 적용하면 재산 0원, 소득 환산 0원. 그러면 소득 인정액은 63만 원.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인 약 82만 4천 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본인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82만 4천 원에서 63만 원을 빼면 약 19만 4천 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각종 연계 혜택이 동시에 붙습니다. 전체 혜택을 합산하면 실질 지원액은 훨씬 커집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직접 계산해서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다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서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4번. 급여 종류와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최대 4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계급여입니다. 현금으로 매달 통장에 들어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수령액은 약 82만 4천 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0원이면 이 금액 전액을 받고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급여입니다. 임차 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기준 서울 1인 가구 상한액은 약 35만 2천 원, 경기 및 인천은 약 27만 8천 원, 광역시는 약 22만 2천 원입니다. 자가 가구는 집 수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경보수 최대 590만 원, 중보수 최대 1,180만 원, 대보수 최대 1,950만 원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급여입니다. 병원비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 부담이 없고 외래 진료도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입니다. 이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 외래는 정해진 금액만 부담합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께는 이 혜택이 현금 이상의 가치가 됩니다. 네 번째는 교육급여입니다.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초등학생 연 46만 1천 원, 중학생 연 65만 4천 원, 고등학생 연 72만 7천 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급자가 되면 따라오는 연계복지 혜택도 상당합니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주민세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하나로 연결됩니다. 5번. 7천만 원 보유자. 부산에 혼자 사시는 68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이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별도 수입은 없었습니다. 기초연금 35만 원만 받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재산이 있으니까 수급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수년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부산은 광역시이므로 기본재산공제액은 7,700만 원입니다. 전세보증금 7천만 원에서 7,700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즉 0원으로 처리됩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 0원. 소득은 기초연금 35만 원. 소득 인정액 35만 원.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인 82만 4천 원과 비교하면 한참 아래입니다. 생계급여로 매달 약 47만 4천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광역시 1인 기준 상한인 약 22만 2천 원 범위 안에서 실제 임차료에 따라 받습니다. 두 가지를 합산하면 매달 약 65만 원 이상의 지원이 새로 생깁니다. 이분이 만약 3년 전에 신청했다면 이미 2,3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6번. 예금 재산을 함께 보유. 경기도에 혼자 사시는 66세 어르신입니다. 재산은 예금 포함 약 4천만 원이고 국민연금 28만 원과 기초연금 35만 원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이분도 연금도 있고 재산도 있으니까 수급자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기본재산공제는 8천만 원입니다. 재산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0원 처리. 재산, 소득, 환산액 0원. 소득은 국민연금 28만 원 더하기 기초연금 35만 원, 합산 63만 원. 소득 인정액 63만 원. 2026년 생계급여 기준 82만 4천 원보다 낮습니다. 생계급여는 82만 4천 원 빼기 63만 원, 약 19만 4천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여기에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청하면 임차 형태에 따라 경기도 기준 상한인 약 27만 8천 원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의료급여 혜택까지 더하면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에게는 훨씬 더 큰 혜택이 됩니다. 이분도 신청 한 번이 매달 40만 원 이상의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1년으로 따지면 480만 원 이상입니다. 7번. 월세 거주자. 서울에서 월세로 사시는 70세 어르신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없고 기초연금 35만 원만 받고 있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서울 기본재산공제는 9,900만 원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은 공제액보다 훨씬 적으므로 재산 영원 처리. 금융재산도 500만 원 이하는 기본 공제이므로 영원. 소득 인정액 기초연금 35만 원. 생계급여 기준 82만 4천 원에서 35만 원을 빼면 약 47만 4천 원을 매달 현금으로 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서울 1인 임차 기준 상한인 약 35만 2천 원 범위 안에서 실제 월세에 따라 지급됩니다.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30만 원 전액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합쳐도 매달 77만 원 이상의 생활 지원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의료급여 1종이 적용되면 병원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이 거의 없어집니다. 통신감면, 전기가스 요금 할인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생활 수준의 변화는 숫자보다 훨씬 큽니다. 8번. 실제 계산 봅시다. 여러분이 직접 간단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사는 지역의 기본 재산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서울, 경기, 광역시, 기타 지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합니다. 두 번째, 내 재산 총액에서 그 공제액을 뺍니다. 결과가 0 이하라면 재산 소득 환산은 0원입니다. 세 번째, 자녀 재산이 있다면 월 0.347%를 곱해서 월소득 환산액을 구합니다. 네 번째, 국민연금, 기초연금, 근로소득 등 실제 소득을 더합니다. 근로소득은 30%를 뺀 금액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재산 환산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합니다. 이 합산 금액이 소득 인정액입니다. 여섯 번째, 이 소득 인정액을 급여별 선정 기준액과 비교합니다. 생계급여 82만 4천 원, 의료급여 109만 9천 원, 주거급여 130만 4천 원. 이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무료로 계산해 드립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www.북저로 고칼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산 방법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당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한 번은 확인해 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9번. 신청 방법 실전 안내.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담당 복지 공무원이 서류 안내부터 소득 인정액 계산까지 모두 도와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www.북저로.co.kr 또는 복지로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주민센터 방문을 권장드립니다.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입니다.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전세나 월세 관련 확인이 빠릅니다. 통장 사본도 있으면 금융재산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 서류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후 조사 기간은 약 30일입니다. 금융정보 조회, 재산 조회, 필요시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승인이 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탈락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탈락 통보를 받으면 이유를 확인하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을 아예 안 하면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10번. 자주 묻는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자녀의 연소득이 1억 원 미만이고 일반 재산이 9억 원 미만이면 자녀가 있어도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거주 주택의 경우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시가격이 공제 기준액보다 낮으면 재산이 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높은 경우는 개별 계산이 필요하므로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급자가 되면 자녀에게 통보가 가나요? 수급자 선정 사실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 의무자 조사 과정에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연금 받으면서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기초연금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생계급여로 받는 구조이므로 동시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생계급여액이 줄어드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수급자가 되면 평생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 선정은 매년 정기조사를 통해 재확인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서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나빠졌는데 수급자가 아니라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11번. 마무리 정리.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지역별 기본재산공제 덕분에 소득 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 9,900만원, 경기 8천만원, 광역시 7,700만원, 기타 지역 5,300만원.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은 사실상 0원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을 받아도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소득이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액인 약 82만 4천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각종 연계복지 혜택까지 신청 한 번으로 이 모든 것이 열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끄러운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청하면 알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릅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 문을 두드려 보세요. 아니면 가족 중 어르신이 힘들게 사신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매달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